MBN 박재인 전무입니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곧 정부가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 이런 데 대한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입니다. 네. 그 종부세 관련해 가지고 그 똘똘한 한 채를 가져라 그런 말이 지상에 많이 오르내리고 있던데 그게 어떤 네, 그렇죠. 매일경제신문에서도 그렇고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이제 학술적 용어는 아니고 이제 실무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정확한 개념 정의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이 말은 강남이나 용산 등 소위 인기 지역에 있는 주택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또 좀 비교적 가격이 평균보다 비싼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좀 개념을 다르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우리가 투자하는 목적이 자본 수익과 임대 수익을 얻는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결국 이 집을 보유했을 때 미래의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집값이 쑥 올라갈 그런 주택을 좀 개념을 상정한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번에 이제 그 보유세 개편 방안도 좀 다주택자한테 이제 겨냥이 좀 돼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똘똘한 한 채 갖추면 세금 부담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 이제 다주택자 폭탄을 맞으니까 피하는 방법으로 결국 똘똘한 한 채만 가지고 나머지 잉여 주택은 처분하라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로 있으면은 뭐 시세 20억짜리도 이번에 뭐 종부세나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그런 게 맞습니까? 그렇죠. 오늘 이제 보유세 폭탄을 피하는 이제 3대 절세 비법에 대한 얘기를 주제로 하고 있잖아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실행해 볼 수 있는 절세 비법이 바로 부부 공동 명의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부세가 인별 과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가질 때 그때부터 종부세를 부담하잖아요. 그런데 20억짜리 이 고가주택이라도 두 부부가 공동으로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10억이 되지만 사실은 공시가격, 공시지가는 또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9억 원 이하의 인당 주택이 됨으로 인해서 종부세를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돼 있는 건 할 수 없지만 새로 취득하는 것은 부부 공동 명의로 고가주택은 취득하는 것이 절세 면에서 당연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최근 뭐 강남에서 상당히 그 아파트나 그 주택을 자녀에게 정여하는 그런 현상이 뭐 정여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있는데 그것도 뭐 어떤 절세 방법으로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1주택자는 이제 9억 원, 2주택자부터는 이제 6억 원 이상이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불리하죠. 그렇게 또 누진도 또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나 가족에게 증여하는 이런 현상들이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2.4배 정도 증가했다. 특히 이제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에서 특히 자녀에게 말하자면 지금 보유하자니 종부세의 부담이 좀 염려되고 팔자니 좀 아까워요. 강남은 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 결국은 자녀에게 증여하는데 뭐 종부세를 피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뭐 다주택자들의 임대 사업자 등록 이야기를 하라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그렇죠. 오늘 이제 보유세 폭탄 피하는 3대 비법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 전환하라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임대주택 사업자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취득세라든지 또 보유세, 재산세, 또 종부세 처분했을 때 양도세마저도 상당한 절세 혜택이 주어져요. 세제상의 혜택이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처분을 하기는 지금 어려워요. 4월 1일 이후에는 지금 처분을 한다고 해도 양도세 중과 조치가 시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분하기도 쉽지 않단 말이에요. 대부분의 지금 세금으로 환수당하니까. 그러면서 현실적인 가장 좀 효과적인 방법은 임대주택 사업자. 특히 저는 4년 단기 임대와 8년 장기 임대 이걸 준공공임대라고 하는데 저는 8년 장기 임대를 하면 이 보유세뿐만 아니라 양도세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예를 들면 장기 보유 10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양도세 같은 경우도 한 40% 이렇게 지금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임대주택 사업자의 등록 제도를 잘 활용하면 보유세의 강화를 좀 피할 수 있는 효과적 방법이 된다고 봅니다.
그 어쨌든 보유세 강화 방안이 이 시장에 좀 어떤 영향으로 올지. 네, 저는 큰 영향이 올 거라고 봐요. 일각에서는 이번에 정부가 4가지 시나리오였잖아요. 근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이제 공정 뭐 시장 가액을 이제 좀 높인다. 그다음에 최고 세율을 2%에서 이제 2.5%. 이 정도 가지고는 실제로 한 20 내지 30%의 증세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 정도 가지고는 이제 시장에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은가. 이런 지적이 많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세가 이미 중과조치가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데다가 여기 보유세까지 강화되면 사실은 집을 많이 가진 입장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돼요. 사면 초과에 빠지죠. 그러니까 팔면 양도세, 가지고 있으면 계속 보유세. 그리고 보유세는 일회성 조세가 아니에요. 가지고 있으면 계속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세금 부담이 꽤 많은 것이. 그러니까 저는 3가지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하나는 이 보유세 강화 조치가 나오면 시장에 주는 영향은 상당히 좀 클 것이다라고 실제 세금 부담 이렇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하락도 그러면 언제죠? 집값 거래가 감소하면 당연히 집값도 하락 영향을 연말 이후에는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죠. 두 번째는 또 좀 엉뚱한 풍선 효과도 나타나는데, 강남처럼 이미 종부세 부가 9억 원을 넘는 게 아니라 뭐 용산이나 마포나 이런 쪽에 소위 이제 8억 정도 되는 이런 아파트들이 이제 종부세 부과를 한 9억 선까지는 오르는 경향이 또 나타나요. 이건 좀 엉뚱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당장은 아니지만 조세 증가도 좀 우려가 돼요. 말하자면 결국은 조세 저하는 크지 않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종부세 세금은 과거의 경험을 보면 결국 세입자의 월세로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3가지 점에서 정부도 이런 걸 잘 문제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또 단계별로 이 종부세를 상향 조정하는 게 옳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그래도 좀 팁을 하나 더, 이럴 때 좀 직접 집을 뭐 좀 사거나 뭐 어떤 거래를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한마디 좀. 그렇죠. 지금 어차피 이제 금리 인상에다가 대출 규제, 여기다가 양도세 중과 또 보유세 인상까지 겹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산은 더 이상 이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가 지난 2014년부터 상승을 시작했던 주택 경기는 전환기를 맞을 것 같아요. 상승에서 하락 국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적인 또는 전환기, 조정기가 올 것 같고요. 이럴 때일수록 이제 똘똘한 한 채의 집을 갖는 게 당연히 유리하죠. 그리고 주택을 구매한다면 저는 시장이 올해 말까지 봐야 됩니다만 한 1, 2년 내지 2, 3년은 좀 하향 안정될, 조정될 가능성이 높게 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집을 사기보다는 한 1, 2년 이후에 집을 사는 게 좋고, 또 그래도 집을 사야 된다면 2가지 방법.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규 청약 통장을 이용한 신규 청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주변 시세보다도 분양가가 좀 저렴한 것도 있고 소형 세주택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그렇게 좀 하나는 경매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년부터는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지금 분양 물량도 악성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매 물건이 내년부터는 본격 출시될 것이다. 그러면 시세에 저렴하게 경공매를 활용해서 내 집 말할 기회가, 어쩌면 무주택자에게는 좋은 호기가 올 수도 있다.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종환 원장과 함께 보유세 폭탄을 피하는 비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박재현의 경제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